자, 공약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올해 나온 그 금융 분야 공약들 어떤 평들이 나오고 있나요? 앞서 보도 보신 것처럼 금융 쪽 키워드는 금융 소비자 보호 또 그리고 증시 활성화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금융 소비자 보호 같은 경우는 매번 총선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인데요. 이번에는 특히나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금융 상품 불안전 판매 또 최근에는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의 당위성이 더 커졌습니다. 또 증시 상황 보시면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 생길 만큼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각 당들이 이번에 이 분야에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에 띄는 공약들이 꽤 있는데 이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선 짚어보면 개별 공약에 대한 찬반은 유권자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일부 우려를 빚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치니까 미래통합당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이나 적정 주가 조정 등 이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에 특히 큰 방점을 찍었는데요. 자칫 규제만 더 늘려놓으면 소비자 선택권이 오히려 제약되는 역기능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정당 가릴 것 없이 공약의 현실화 방안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은 올해도 역시 반복이 됐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엇을 할 것인가만 있는 것은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희망모음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방법론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재정에 대한 문제도 이걸 세금으로 할 것인지 국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조달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나온 단어 중에 희망모음집이란 단어 나왔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특징적인 게 정당별로 좀 공통된 공약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공약들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상품 간 손익통상 허용 등이 이런 정당별로 겹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공약만 보면 정당들이 입법에 공통 의견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과거 사례들 보면 총선 끝나고 실제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당별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는 공약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협조를 할지는 국민들이 그리고 저희 언론이 또 실제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